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요.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긍정평가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38로 집계가 됐고요. 부울경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3 집계가 쭉 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가 49%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8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이유 외교 안보 분야가 17%로 1위를 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플러스 11 해서 22%로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44%,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무당층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누가 정필승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이걸 뭐 평가를 해야 되나요? 나와 있는 숫자인데. 네. 흐름과 추세는 역시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단 다른 걸 다 떠서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저는 뭐 계속 이대로 가지 않겠어요. 네.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50%에서 상회하는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 효과는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지지복구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지복구 싸우면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어쨌든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게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논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당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쪽.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 여론조사가 평소에는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지금 당 대표 최고위원도 여론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국민 여론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관심이 많아진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선만 잘 지키면 전당대회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이 중요하죠. 지금처럼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서로 막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제시하면 괜찮은 국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젠 약간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고 특히 정당 지지율이 지금 보면 조금 이제 약간 대통령 지지율은 1% 정도 떨어졌지만 어쨌든 정당 지지율은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기미가 있잖아요. 국민이 떨어지고 요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사 기간이 21일에서 23일까지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어제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늘 긍정평가가 우세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가 48%로 5%포인트 부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부동산 영향이 좀 있는 걸, 세금 영향? 어떻게 있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유 중에 1번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1번이 외교고. 외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생활에 막 다가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못하고 있다가 1번이 이제 예전에는 뭐 민생, 경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지금 부동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어제 토론회도 했지만.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토론회 저도 어제 가보지 못하고 이제 언론 통해서 봤는데 많은 분들은 특히 저도 이제 용인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2030 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아주 뭐 10억, 20억짜리 큰 집을 갖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러니까 멀리 가기 싫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의도에 있으면 여의도에서 한 30분 이내,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서 한 30분 이내에 그냥 혼자 살면 한 10평, 결혼해 살면 한 20평 정도의 주택을 내가 뭐 임대로든 어쨌든 지금은 꼭 자기가 갖겠다는 생각보다 좀
싼 가격에. 요새 구독이 유행이죠. 구독.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세 월세 뭐 월세라도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의 소박한 소망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신도시 개발해서 100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네. 100만 가구, 200만 가구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아, 우리가 청년 세대에 뭐 앞으로 뭐 5년 내에 뭐 어느 지역에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동네에 어느 동네에 몇 가구 정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네. 어찌 보면 정책의 효율성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내가 그럼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 뭐 여의도에서 한 30분 거리에 한 뭐 월세 그러면 지금은 막 혼자 살아도 뭐 100만 원 이상 막 200만 원, 15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요거 반값 정도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제시해도 돼요. 지금은 몇만 원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당신에게 아, 월세 지금보다 반값에 50만 원에 반값 월세. 반값도 200만 원 반값은 100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럼 금액을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이면 월세 30만 원. 오. 10평 가게 뭐 30대 가구면 월세 50만 원에 당신이 5년 동안 아니면 원하는 기간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해 주겠어. 오. 그렇게 시그널을 줘야 돼요. 맘단인데. 그렇죠. 그렇게 시그널을 줘야 네. 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나 2030들이 민주당에 소구한다. 소구해요. 찍을 거 나는 지금 투표장에 뭐 나온다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뭐 공급하겠습니다. 뭐 용산에다가 뭐 3만 가구 짓겠습니다. 뭐 태릉 선수초에 5만 가구 짓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안 다가와. 네. 내가 그 집을 살 능력도 없고 네. 내가 당장 사는데 도움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예. 도심지 안에 예. 예를 들어 그런 청년이라든지 아니 신혼부부 가구 주택을 예. 신혼부부도 한다 그러면 좋지도 20평대를 월세 뭐 한 100만 원 정도에 뭐 공급하겠습니다. 네. 정도가 나와야 돼요. 청년은 뭐 30만 원, 50만 원.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해줘야 돼요. 예. 반값이라는 것도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반값 등록금. 아 그러니까 실제 반값이 아니었잖아요. 말이 반값이지 말로 반값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었어. 예. 근데 아파트도 반값 아파트 예. 얘기했지만 안 예. 먹혀요. 예. 그래서 가격을 제시해라. 가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디에다 예. 얼마에 예.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가구를 얼마나 제시할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네. 사실은 선거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뭐 청년 저도 5천 가구 예. 청년 임대주택 5천 가구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네. 다 질문하는 게 그건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리고 얼마 받을 건데 네. 나 언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장소 어디지? 그래도 막 찾아봐. 그럼 얼마에 들어갈 수 있어? 예. 답이 없어요. 내가 왜냐면 그거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 그렇죠. 예. 구체적인 아주 그 세밀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어야 그쵸. 청년들 떠나간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아, 이런 정치를 하면 내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졌지만 배운 게 많네. 많이 매기려고 배웠네.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느낀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느낀 점이 많이 전파가 돼서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예.